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 소식이 전해졌던 게 확진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이었었는데 이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안 좋네요. 네, 사실은 좀 깜짝 놀랐죠. 저도 네. 그랬습니다. 갑자기 이 확진자 수가 너무나도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글로벌 증시가 최근 이 2일간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훈풍을 탔고 투자 심리도 굉장히 좀 많이 회복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어제 발표가 됐던 이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15,000명을 넘어섰죠. 그 전날에는 한 2,000명 정도로 감소를 했다가 근데 이게 후베이성에서 임상 진단 환자를 이제 확진자에 뒤늦게 포함을 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간 다른 지역에서는 의심 환자와 확진 환자 두 가지 종류로만 분류를 했었거든요. 근데 후베이 지역만 임상 진단 환자를 포함해서 세 종류로 이 분류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유전자 증폭 검사, 그러니까 PCR을 거쳐서 확진이 판명된 것은 아니지만 영상학적 검사 시에 폐렴 증상이 확인이 된 이 임상 진단 환자도 이제는 확진자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후베이성에서 특히 14,840명의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이 중에 32명이 새로운 분류에 좀 적용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나마 투자 심리가 잘 유지가 됐던 것은 그들이 발표하고 있는 이런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믿을만 하다. 그리고 중국도 뭐 과거와 다르게 이런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굳이 숨기지 않는다. 이런 믿음 때문이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이런 믿음이 좀 깨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이 통계가 널뛰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불안감이 이제는 현실로 좀 다가오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당국의 어떤 통계라든지 아니면은 질병 관리 그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추락한 것이 증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악재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미국이 중국의 코로나19 관련된 정보를 신뢰하지 못한다. 하이 컨피던스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겠고 그리고 WHO 관계자 역시도 기자들에게 이 진짜 빙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특히 지역사회에 얼마나 감염이 됐는지는 좀 가늠하기 힘들다라는 분위기가 다시 한번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단 한 번도 우리가 하루 일간 확진 환자 증가가 뭐 10,000명은커녕 뭐 사실 4,000명도 넘어선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15,000명이 증가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여야 될 텐데 지수의 낙폭은 사실 그것만큼 큰 불안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좀 엇갈린 흐름이 나왔고 아시아 증시가 물론 좀 하락으로 반전하는 그런 경우도 나왔지만은 네. 그때도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또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가 다우 지수가 한 200포인트 정도 초반에 빠지긴 했지만은 낙폭을 거의 다 만회를 했고 그리고 장중에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따져봤더니요. 네. 무엇보다도 WHO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후베이성에서 발생을 한 신규 확진자 수 13,332명 중에 대부분은 수일 또는 수주 전의 케이스였다. 또는 코로나19 발발 초기 단계에 발생했던 환자를 이제 통계에 포함시켰을 뿐이다. 즉 이번에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전부 다 정말로 새롭게 확진이 판정이 된 환자는 아니다라고 좀 해명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일단은 시장이 좀 안도를 한 것 같고 실제로 그래프를 한 가지 보시면은 후베이성 외의 확진 속도는 이 둔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보이고 있는 이 꺾은 선이 글로벌 전체 확진자 수인데 이번에 후베이성에서 비이성적으로 어떤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좀 올라갔죠. 하지만은 그 밑에 중국에서의 확진자, 후베이성을 제외한 숫자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확진자 수는 점진적인 증가세, 그리고 증가세가 굉장히 좀 둔화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저희가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으로 그냥 통계상에 잠깐 크게 늘어난 것일 맞습니다. 뿐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좀 더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기다리는 엔비디아가 또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그 실적 발표에 앞서서 시스코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이 시스코는 실적이 어땠을까요?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좀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네네. 시스코와 알리바바를 말씀을 드릴 텐데 시스코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 회계연도 2020년도 2분기, 그러니까 19년도 11월에서 20년도 1월까지의 성적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EPS가 0.77달러로 컨센 0.76달러를 상회를 했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120억 달러가 넘어서면서 이렇게 컨센을 조금은 비트하는 그런 양호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업부별로 본다면은 제품 부문이 86.7억 달러 매출을 올리면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 6.5% 성장, 서비스는 33.3억 달러로 플러스 5% 정도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소폭 컨센서스를 비트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지표로 보더라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을 보였죠. 그리고 이 회사에서 당분기,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점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한 5% 내외로 지금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네.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스코 실적은 우리가 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시스코 시스템스의 실적을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가 네. 어떤 IT 기업들의 지출 트렌드를 보여준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지출에 대한 이 트렌드를 보여준다. 이 측면을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은 어도비, 세일즈포스 등의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지표를 또 참고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래프를 한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가트너에서 이 일정 기간을 두고 좀 발표를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들의 IT 지출 증가율 전망인데요. 올해 1월에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체 IT 지출 가운데 지금 전체 IT 지출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는 0.5% 성장에 그쳤지만은 2020년도에는 3.4% 증가, 그리고 내년에는 3.7% 증가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기업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올해와 내년 각각 10.5%로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같은 전망치 자체도 실제로 최근에 좀 소폭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가트너가 일전에 발표했던 그 전체 IT 지출 증가 폭은 3.7%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3.4%로 소폭 하향 조정이 된 거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번에 시스코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해석이 결국은 주가 급락을 좀 야기하는 것 같고, 무역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 IT 기업들의 지출에 굉장히 좀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앞으로는 또 코로나19 등의 불확실성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IT 지출을 좀 감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 요인들이 결국은 시스코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도 실적을 발표했던데 알리바바 실적도 짚어주시면요. 네, 알리바바도 실적은 굉장히 좀 괜찮았습니다.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2020년도 3분기, 그러니까 19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의 성적표였는데요. 지금 보시듯이 실제 EPS가 18.19위안으로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1,61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나 늘어나면서 컨센을 비트를 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도 매출이 232억, 그리고 EPS는 2.61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세부 지표 같은 경우에도 활성 이용자 증가세가 견고하게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에도 YOY로 무려 62%나 늘어나면서 첫 100억 위안을 돌파를 했는데, 근데 알리바바도 시스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적은 괜찮았는데 주가는 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결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피해와 관련된 언급을 좀 경영진이 하면서 경계 심리가 고조된 것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 대도시 등에서 특히 여행 금지 등이 확대될 경우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라고 경영진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저희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외출을 안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온라인 쇼핑 수요가 또 늘어나는 결과도 예상을 해볼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된 경영진의 언급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알리바바 실적 발표 이후에
베어드라는 IB에서는 목표 주가를 또 올렸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리바바에 대한 주가 판단은 좀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시스코라든지 아니면 시스코는 좀 얘기가 다르겠군요.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이게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기업 자체의 문제인 건지가 아직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의 판단은 잠시 좀 유보해 놓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그 테슬라를 한번 저희가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어요. 사실 유상증자를 하면 주당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기 마련일 텐데 네. 뭐 떨어졌다가 다시 뭐 급등으로 반전하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오늘 일중 흐름을 테슬라를 한번 보면요. 네. 장중 저점에서 보자면은 전일 대비해서 4.2% 하락했습니다. 근데 또 고점을 대비를 해보자면은 6.6%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중에 거의 한 11% 정도의 널뛰기 장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개장 전에 20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 증자 계획을 밝혔죠. 한 265만 주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테슬라의 원래 유통 주식 수가 한 1.8억 주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중을 좀 가늠하시면 될 것 같고 기업의 어떤 재정 상황 개선이라든지 일반적인 목적을 위한 자금 조달이라고 설명을 했고 머스크 CEO도 1,000만 달러 정도의 규모의 이 주식을 매입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미래 성장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시장이 좀 납득을 한다면은 꼭 유상증자 이꼴 이 악재로 해석되는 것만은 아니죠. 네네. 하지만은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하락하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머스크 CEO가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지금 지출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현금 창출이 또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번에 스탠스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는 주가가 좀 급락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 테슬라의 경우에는 물론 미래 성장성에 베팅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흑자를 기록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흑자를 계속 기록할 것 같아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서 돈이 모자른 것 같다는 이런 증자를 했다는 것은 좀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상승으로 급등으로 좀 전환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그리고 지금 급등세로 결국은 좀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 이유는 주요 IB들이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을 남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좀 납득을 하고 또 이해를 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웨드부시라는 IB에서 유상증자는 현명한 전략적 무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좀 유리한 위치를 활용한 것이다, 이용한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상하이 기가팩토리라든지 아니면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된 투자를 앞으로도 좀 많이 할 예정이죠.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재정 상황의 개선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웨드부시에서는 기존의 목표 주가였던 710달러를 그대로 좀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놓고 봤을 때 최고, 그러니까 불 케이스로 좀 풀렸을 때 이 주가가 1,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 역시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생산과 수요 모두 순조롭게 앞으로 풀릴 것을 좀 단서로 달았습니다. 여기에 또 뉴스트리트 리서치라는 기관에서도 예상치는 못했던 무브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확대가 좀 많이 됐었기 때문에 네. 이 같은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유상증자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테슬라의 주가가 결국은 급반전을 이뤄냈네요. 사실 다른 기업 혹은 다른 CEO가 우리 자금 조달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2주 만에 유상증자 할게 하면은 뭐 경영자에 대한 CEO 그 신뢰도가 무너지기 마련인데 워낙 그 앨런 머스크는 이런 그 일관적으로 나는 신뢰도가 별로 없는 이런 걸 해놔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대치가 원래 네. 좀 없어서요. 뭐 대마초도 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뭐 말 바뀌고 이런 것들도 자주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재밌습니다. 자, 잠시 후에 미국 시장 마감됩니다. 미국 시장 마감 종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3일 목요일 미국 시장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시장의 마감 종가가 조금 낙폭을 키운 채 마감이 됐으니까요. 각 지수의 움직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 막판에 다우지수의 낙폭이 좀 확대됐습니다. 결국은 125포인트 하락을 했죠. 0.4% 밀리면서 29,426.24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고요.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상승 탄력을 가장 키우기도 했었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소폭 밀리면서 0.14% 하락했습니다. 9,711.97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16% 약보합권이네요. 비슷한 지수의 움직임, 장중 움직임은 나타났고요. 3,374.20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낙폭을 아주 크게 키운 건 아니었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 평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은 좀 아쉽기는 하죠. 상승 반전을 또 장중에 이뤄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좀 선방했던 것 같고 시장이 충격을 좀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더라도 과거에 에볼라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거를 대비를 해보더라도 지금 시점에 증시의 흐름이 지금 이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거의 좀 지수는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거의 결국 보합권이죠. 맞습니다. 네. 넷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초반에 지금 움직임도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위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이 통계가 있는데 이 목요일장에서 S&P 500 지수가 하락세를 기록한 것이 그 마지막이 지난해 11월 21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한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목요일장에서 하락세가 또 나온 거거든요. 그런 이 통계를 또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좀 하락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 정말 오랜만에 그냥 하락한 것일 뿐이다. 또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 심리를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사실 지도에서 이렇게 빨간불 보면서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분명히 투자 심리가 좀 약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만큼 또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둔화한 것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또 환호하는 그런 움직임이 컸기 때문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 지금 이 지도에서도 보이듯이 특히 좀 많이 하락한 업종을 살펴보면요.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리고 어떤 윈 리조트 이렇게 정말 코로나19 사태와 정말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한 네. 2에서 3% 정도 하락을 하는 모양새가 나왔고 그리고 어떤 GE라든지 아니면 3M이라든지 허니웨일이라든지 이렇게 또 경기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리고 중국에서도 사업도 꽤 하고 있는 이런 업종들이 또 하락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소식이 장중에 전해졌죠. 이 법원에서 일단은 좀 멈춰라.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을 제치고 국방부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따냈던 것에 아마존이 이 소송을 걸었었는데 이에 관련해서 좀 일단은 유보하라라는 입장을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하락 반전하면서 지금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다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소식이 처음에 전해졌을 때는 상승 반전을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다시 한번 좀 하락 반전하면서 이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을 참고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주 가운데서 또 한 가지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또 가이던스도 괜찮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주가가 한 3%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반도체 장비 업종의 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가이던스는 반도체 업황을 또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을 또 반도체 업종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월 13일 목요일 미국 시장 모두 다 평가를 내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